오늘은 마음을 울리면서도 나이 들어 맞이하게 되는 여러 모양새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 그리고 세상의 계산을 함께 돌아보게 하는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한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자 온갖 고생을 묵묵히 견딘 뒤에 나이가 들면 따뜻하고 다정한 나날을 보낼 거라고 누구나 기대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허리가 약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기대어 쉴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해진 순간에 가장 사랑했던 이들이 등을 돌리는 일도 일어난다. 이 이야기는 부산에 사는 올해 73 김강호 어르신의 이야기다. 김강호 어르신은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냈다. 집도 2채 갖고 있어 웬만한 이들이라면 노후가 든든하겠다고 생각할 만한 형편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 2채는 분쟁과 무관심, 이기심, 그리고 자식들의 차가운 계산을 부추기는 씨앗이 되고 말았다. 젊었을 적 김 어르신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다. 낮밤 없이 일했고 아내와 자식들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헤쳐나갔다. 아들딸이 원하면 맛있는 것, 값나가는 물건, 결혼할 때의 비용까지 아끼지 않고 보태주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건강이 점차 기울어지자 슬프게도 자식들의 태도에서 참혹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늘 곁에서 따뜻하게 챙겨줄 줄 알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자기들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있었다. 함께 밥 한 끼 나누는 날이 줄고 전화도 뚝 끊기고 잘 지내시냐는 안부조차 어색해졌다. 언젠가부터 김 어르신은 도대체 내가 아이들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외롭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김강호 어르신이 원하는 건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었다.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보금자리, 의지할 수 있는 말벗, 그리고 자식들의 다정한 정이면 충분했다. 그래서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레 내비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 사정이 바쁘니 어렵다는 거절뿐이었다. 누구도 아버지를 모시고 돌볼 책임을 지려하지 않았다. 2 자식 모두 일도 안정적이고 살림도 넉넉했지만 저마다 바쁘다, 집이 좁다, 불편하다 같은 핑계를 댔고 아버지 눈앞에서 벌써부터 어느 쪽 집을 누가 물려받느냐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다. 낙심한 김 어르신은 결국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돌보는 부담을 번갈아 맡으면서 나를 보살펴준다면 나중에 집 2채도 공평하게 물려주겠다. 자식들도 각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동시에 자신 역시 편하게 의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자식들은 어차피 재산은 우리가 언젠가 다 물려받을 테니 굳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도 결국 우리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그 모습에 김 어르신은 통렬한 결심을 하게 된다. 모두를 놀라게 할 자식들에게 평생 후회가 될지도 모를 결정이었다. 그것이 과연 김 어르신에게 해방이었을까? 아니면 오래 쌓여온 가족 갈등에 또 한 번 깊은 금을 내는 일이었을까? 자식들은 나중에 정말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책임과 정, 그리고 삶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곱씹어보자. 김강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한다. 내 이름은 김강호이고 나이는 73이오. 지금 내 살림은 겉보기엔 그런대로 괜찮아 보인다오. 한 달에 연금을 20몇만 원쯤 받고 부산에 집이 2채 있어. 자식들도 이미 모두 장성해서 결혼했고 다들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 이 나이면 자식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한 늙은 삶을 누려야 옳지 않소.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어. 내 나이에도 여전히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갑갑하다오. 3년 전 아내였던 이수미가 큰 병을 앓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 상태가 워낙 나빠서 치료가 어렵다 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병원을 찾아다니며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 모아놓았던 돈을 거의 다 쓰고도 기적을 바라며 버텼지만 결국 아내는 먼 곳으로 떠나고 말았어. 그녀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 결혼 후 수십 년 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왔고 늘 헌신적이었어. 살림, 밥 짓기, 어르신 돌보기, 2 아이를 기르며 뒷바라지까지. 내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내 식구를 위해 바친 마음이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하오. 아내가 떠나고 나니 나는 그저 텅 빈 집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되었어. 아내가 쓰던 찻잔, 저녁마다 안곤 했던 나무 의자, 아내 향이 아직 스며있는 옷가지들까지 그대로 뒀어. 온갖 지난 추억이 나를 외로움의 구렁 속으로 밀어넣었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닐까? 아내가 날 원망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빠질 때도 많았어. 이웃에서는
자식들 집에 가서 함께 지내면 좀 나아질 거다 라고 말해주었어. 그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차마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 아들 김민수와 딸 김아영이 있지만 둘 다에게 기대기 어렵다는 게 문제였어. 큰아들 민수는 서울의 한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어 바쁘고 수입도 넉넉하지. 명절이나 휴가철에나 잠깐 얼굴 보고 갈 뿐이오. 딸 아영이는 남편과 함께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돼 하루 종일 분주해 나 역시 좀처럼 보기 힘들지. 둘 다 살림은 좋아졌지만 나에게 점점 무관심해지고 애틋함이 줄어드는 것만은 눈에 보였어. 예전엔 자주 찾아와 얼굴도 보고 안부도 물어주었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도 귀찮아하는 듯했어. 두 아이가 막 결혼했을 때만 해도 나는 그 둘을 크게 도와주었어. 집 마련 자금이며 손주 돌볼 때 드는 돈, 급할 때 빌려주기도 하고 그때는 자주 오고 가면서 내게 안부도 묻고 서로 밥 한 끼 나누며 지냈어. 그런데 회사나 식당이 안정되고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서부터 슬슬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 처음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러려니 했지만 결국은 그냥 핑계라는 걸 깨달았어. 필요할 땐 달콤하게 연락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잘 지내세요? 라는 말조차 들을 수 없게 되었으니 말이오. 게다가 그 애들이 나와 내가 사는 집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 옛날엔 함께 와서 추억의 냄새를 음미했는데 이제는 집이 낡았네, 가구가 오래됐다느니 더 세련된 곳으로 이사해야 하지 않느냐며 말이 많소. 이 집이 옛적 어린 보금자리가 아니라 감나가는 땅덩이로만 보이는 듯했어. 나와 내 아내는 때론 애들에게 속상함도 표현했지만 차츰 마음을 누그러뜨렸어. 자식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됐다 하고 넘겼지.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도 먼저 나서서 찾아가거나 귀찮게 하진 않았어. 주말쯤에나 내가 가끔 방문해 손수 키운 채소나 과일, 음식 몇 가지를 전해주는 걸로 마음을 대신했어. 그건 그냥 내 작은 정이었어. 하지만 슬프게도 자주 갈수록 아이들은 점점 내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었어. 예전엔 반갑게 맞아주고 차를 내주고 한참 얘기 나누었는데 이제는 몇 마디 형식적인 말만 건네고 금세 자리를 파하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가 자식들 집에서 원치 않는 손님이 돼버렸다는 걸 깨닫게 됐어. 한 주에 한 번 아이들 보러 가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싶었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바람에 내 마음이 크게 다쳤어. 그날도 나는 민수네 집으로 가면서 말린 꽃가지며 텃밭에서 기른 채소,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하던 전통 간식을 챙겨갔어. 내 나름의 정성을 담았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어. 아버님, 이렇게 자주 오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번거롭고 들고 오시는 것도 딱히 큰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님은 그냥 댁에서 편히 계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 내가 이렇게 짐덩어리가 되었나? 자식들한테는 이제 내가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인정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내 귀가 또렷이 들었어.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 내내 며느리 말만 곱씹었어. 나는 내 힘으로 먹고 살 만큼 연금도 있고 쓸데없이 걔들을 귀찮게 한 적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건가? 그날 이후로 나는 거의 민수나 아영이 집에 가지 않았어. 못 갈 형편도 아니었지만 이제 용기가 안 났어. 안부 전화도 작은 선물도 함께 모여 먹던 가족 식사도 점점 끊겼어. 마음은 아팠지만 혹시나 애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 차나 집을 살 때나 손주 교육비가 필요할 때마다 늘 기꺼이 보탰어. 그런데 아마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어. 난 오래전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누가 먼저 손주를 낳으면 그 집에 우리 집 한 채를 주겠다. 그게 둘이 다툴 필요 없이 가장 공정하다고 여겼지. 그때 아이들도 좋다, 고했어. 아직 다들 결혼 전이었고 손주 얘기는 먼 미래였으니까. 그 뒤로 집 얘기는 서로 꺼내지도 않았어. 나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흘러 아이들도 결혼하고 손주들이 자라 성인이 되자 다시금 집을 어찌 물려줄 거냐며 자식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어. 결국 나를 돌봐줄 이는 아무도 없는데 자식들은 서로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갈지만 따졌다고. 그 무렵 나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몹시 외로웠어. 나이 먹고 건강도 안 좋아지니 넓은 집안에서 웃음소리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이 지내는 게 더 힘들었지.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함께 살면 어떠니 하고 다시 물어봤는데 둘 다 정색하면서 싫다는 거였어. 아들 민수가 먼저 저랑 아내는 바빠서 아버지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집도 좁고 방도 없어요. 하고 딱 잘라 거절했어.
나는 크게 낙담했어. 도대체 몇십 년씩 정성 다해 키운 자식에게 늙어서 기대어쉴 곳 하나 없는 건가 싶었어. 그래서 나는 희망을 붙잡는 마음으로 딸 아영이를 바라봤지만 아영이도 아버지, 저희는 식당 일로 하루 종일 뛰어다녀요. 제대로 돌봐드릴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수가 또다시 말을 꺼냈는데 내 돌봄 문제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집 이야기를 하더군. 아버지, 노후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집부터 어떻게 나눌지 얘기하죠.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집이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몫이 될 집이니 지금 먼저 물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영이가 왜 오빠가 먼저 가져가는데 내 아들도 앞으로 집이 필요해 하며 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 결국 내 돌봄 문제는 뒷전이 되고 내 눈앞에서 집을 두고 아들딸이 티격태격하는 꼴이 되어버렸어. 민수가 나를 힐끔 보며 아버지, 집이 두 채나 있잖아요. 하나씩 나눠 가지면 서로 기분 나쁠 일 없죠.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을 때 나는 속으로 쓰게 웃었다오. 결국 자식들이 원하는 건 이거였구나 하고 그 뒤로 둘은 어떤 집을 누가 차지할지 누구 쪽이 이득인지 열심히 따졌다오. 나는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오. 더는 듣고만 있을 수 없어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어. 그래, 그러고 나면 난 어디서 지내란 말이냐? 그제야 두 사람 모두 잠깐 말을 멈추고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더이다. 아마 마음속으로 아버지 몫을 남겨둬야 하나 아니면 최소한의 책임만 지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계산 중이었겠지. 잠시 뒤에 민수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이 나를 더 허탈하게 만들었어.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아버지를 내몰겠어요. 그냥 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어르신 돌보는데도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맡기면 아버지도 편하시고 저희도 덜 걱정하고 서로 좋잖아요. 난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설마 내 아들이 날 요양시설 같은 곳에 모시는 게 제일 낫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낼 줄이야. 내가 반발할까봐 아영이도 거들면서 그 생각을 부추겼어. 아버지, 그러면 거기서 또래 분들과 놀 수도 있고 장기도 두고 오히려 외롭지 않아요. 딸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니 더더욱 당황스럽고 섭섭했어. 나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친 내가 잘못이었나 싶더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언젠간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은 그 애들이 나를 멀리 두고자 애쓰고 있다니. 내가 한참 침묵하자 아영이는 마음 달래듯 아버지 걱정 말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갈게요. 명절에는 집으로 모셔올 테니 하며 말했지만 그 빈 약속들이 어떤 뜻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 결국 한 달에 한 번, 명절에 잠깐 얼굴 보는 정도로 낯선 곳에서 남처럼 지내게 될 뿐이라는 뜻이었어. 결국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했어. 싫다. 난 여기 내 집이 있는데 어째서 밖으로 나가야 하느냐. 자식들이 날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 날 모시고 싶지 않다면 집에 대한 욕심도 부리지 말 거라. 그러자 대화는 곧 가라앉았고 둘은 아무 결론도 없이 서둘러 자리를 떴다오. 나중에 어떻게 할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곧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얼마 후 다시 둘을 불러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민수는 왜 또 그 얘기를 하시나요? 요즘은 집이 있어도 다른 방법이 많은데 왜 굳이 저희랑 살아야 해요? 하며 못마땅한 얼굴을 했다오. 나는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책임을 생각하길 바랐지만 민수의 말에 정말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 좋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더는 바라지 않겠다. 다만 내 집은 아직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번갈아 날 보살피면 집을 하나씩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하지만 돌보지 않겠다면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 마라. 그러자 아영이는 얼굴을 잔뜩 구기며 아버지, 그건 말도 안 돼요. 저희도 우리 인생이 있고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집은 아버지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어. 나는 쓰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 결국 저 애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남길 집이라는 게 뻔하게 드러났으니까. 한평생 땀 흘려 자식들 먹이고 재워서 키워냈는데 돌아온 건 서로 떠넘기기와 이기적인 말뿐이었어. 이러느니 차라리 내가 마음 편히 살겠다 하는 울분이 치밀어 오르더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간 뒤 바로 부동산 중개소에 연락해 집 한 채를 팔아버렸다오. 그리고 남은 집 한 채만 유지하며
그 돈으로 하루 종일 살림을 도와주는 돌봄 도우미를 들였소. 청소, 밥 짓기, 빨래까지 다 맡길 수 있으니 내 마음 쉴 여유가 생겼지.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인데 너무 편하고 한결 홀가분했다오.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와서 비난하기 시작했소. 아버지, 나이 드실수록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세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곤란하게 하는지 아세요? 도우미를 쓰면 돈도 많이 들고 어르신 시설에 가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나는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둘을 바라봤소. 만약 자식들이 애초에 그리 매몰차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거고, 만약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생각해 주었다면 나를 소외감에 빠뜨리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오. 이제 와서 비난해봐야 내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오. 그 뒤로도 애들은 여러 말로 나를 원망했지만 나는 이제 상관없었다. 지금의 내 삶이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덜 외롭다. 한 채 남은 집 때문에 자식들이 다시 나를 찾고 친절을 베풀려 애써봐도 나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결국 내가 깨달은 건 늦게 후회하기보다 내 행복은 내 손으로 챙기는 게 가장 낫다는 사실이다. 자식이 있다고 꼭 그 아이들에게 전부를 줘야만 노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다. 김강호 어르신 이야기의 본질은 단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갈등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는 데 있다. 노후는 짐이 아니라 더욱 귀히 보살핌받고 돌봄받아야 하는 시기가 아니었던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면 따뜻한 눈길과 마음이 깃든 둥지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차가워지고 멀어지며 정의 계산과 이익으로 대체되면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도 지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준다. 김 어르신이 집을 팔아 돌봄 도우미를 드리는 결정을 한 건 누군가는 매정하다, 고할지 몰라도 이미 식어버린 자식들의 마음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려는 그의 마지막 방법이었다.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직장 일이나 자기 꿈에 몰두하느라 어느 날도 어버이를 기다리고 있는 집이 있다는 걸 잊고 있는 건 아닐까? 언젠가 우리도 늙을 텐데 그때 누군가가 똑같이 우리를 대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김강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며 식구 간의 정과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분들에 대한 도리를 다시 떠올리길 바란다. 잊지 말자. 진정한 정은 흥정거리가 아니고 누구나 서로에게 아낌없이 주고받아야 할 귀한 마음이다. 때로는 그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이 엄청난 재물보다도 훨씬 값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서로에게 깨우침이 되도록 해보자. 끝까지 귀한 시간을 내어주어 고맙다.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 몸도 마음도 넉넉한 나이 듦을 준비하는 데 이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에 또 만나 이야기 나누자. 모두의 평안과 따뜻함을 빌며 오늘은 여기까지다.